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파두라는 회사, 이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뭐 스타트업으로 이번에 기술성 검증을 받고 상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상장하자마자 이 회사가 이 유가증권 신고서 상에서 자신들의 추정으로 내놓은 실적이 아주 엉망으로 나왔죠. 그렇다면 이 유가증권 신고서라는 그 금감원에 이 신고서를 내고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이 주식을 사라고 청약을 권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즉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사용된 이 문서 내용들이 진실을 담고 있지 않고 그 거짓된 가짜 정보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말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파두의 기업 가치, 즉 거래를 하려면 공모가라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모가 밴드를 만들고 그 밴드 가격에 대해서 수요 예측을 받아서 결국은 공모가를 만들어냈죠. 즉 가격, 공식적으로 거래해 본 적이 없는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 가격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공모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이 파두의 실적들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두의 주력 사업인 기업용 SSD 컨트롤러라는 이 칩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고 명백하게 실적이 있는 그런 대기업이죠. 굴지의 대기업, 전 세계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그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그렇고요. 마벨이라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칩도 역시 미국 업체인데 그렇게 대단한 업체고요. 이제 이 회사들은 매출 실적, 즉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죠. 파두는 2020년대부터 2022년에 가서야만 처음으로 매출을 일으킬 만큼 그전에는 존재 자체가 없는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두의 기업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벨이나 마이크로칩 같은 글로벌 기업과 1대1로 비교했다는 것. 이게 이 자체도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죠. 비교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 갖다 쓴 것 같긴 한데 더 황당한 건 이 낸드 메모리나 독립 컨트롤러 업체들을 비교해서 이 업체들의 뭐 2020년 점유율을 추정을 해서 2026년을 이제 추정을 한 건데요. 0%에 불과했던 파두가 17% 증가하는데 이거는 기존에 사업을 해왔던 마벨이나 마이크로칩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그 추정을 좀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 경쟁업체의 이 비교 사항에서도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상대가 안 되죠. 2020년만 해도 8억, 그리고 2021년에 51억, 그다음에 2022년에 처음으로 564억을 매출을 일으키면서 매출이 단기간에 급증을 했지만 여전히 단기 순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랑 비교할 가치 자체가 없는 거였죠. 근데 실제로 비교를 했고 비교를 해서 이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이 숫자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펄을 갖고 상정할 때는 해외 기업인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로칩 이런 외국 업체들을 끌어다가 펄을 22.51배를 찾아냈죠. 이거는 이 거래소 쪽도 마찬가지고 금감원에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감원에서는 외국 기업이랑 우리나라 기업이랑 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국 기업과 비교 기업을 찾아라라고 반려를 하든지 이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수정 지시를 내립니다. 그 수정 지시를 내면 그 수정한다고 또 최소 3개월 정도 그 정도 시간을 또 보내서 나중에 또 IPO 시기가 늦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걸 다 피하고 상장을 시켜줬거든요. 이거는 거래소도 문제였고 금감원도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이 파두의 퍼에 의한 평가 가치에서
주당 평가 가치를 4만 원, 4만 912원으로 평가를 했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공모가가 3만 1,000원으로 이제 수요 측을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장했을 때 이 회사는 그리고 이제 추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주 개박살이 났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미화약하는데 이 투자 중개업자나 이런 업체들 대부분 다 미화약이 더 많습니다. 즉 그 주식을 공모를 할 때 일정 기간 보유를 그러니까 팔지 않고 보유하겠다는 것을 확약을 하고 어느 정도 더 주식을 배정받는 그런 면에서 이 미화약을 한 주식수가 더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회사의 실적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이번 3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SSD 컨트롤러가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요번에 좀 문제를 일으킨 거죠. 왜냐면 이 분기별로 봤을 때 작년 2분기에는 135억에 매출했지만 올해 이 3분기에는 1억 5,200만 원. 이거는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죠. 이렇게 매출이 줄 정도면 다 망해가는 회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영업 손실도 그렇고 단기 순손실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상장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기업이 내놓을 실적으로서는 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상장 그 주주들은 전체 다 합쳐서 뭐 28.05% 최대 주주가 28.05%인데 이 여기에 공개되어 있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들 제외하고 그 비상장 기업일 때 투자했던 그런 주주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상장을 시켜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기업들 같았으면 아무리 기술성 검증해도 상장시켜주지 어려운 그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건 다른 상장하자마자 바로 팔 수 있는 주주들 중에 꼭 상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주주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금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이렇게 나쁘게 나온 건 이 파두의 주력 계열사인 이제 주력 거래처인 SK 하이닉스가 SSD 컨트롤러를 이 파두로부터 더 이상 발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근데 이거를 과연 6개월 전에 기업 분석을 하는 동안 즉 이제 그러니까 공모가 밴드를 찾아내는 그 분석 기관 NH투자증권이나 주간 증권사가 과연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이거는 주주들에게 허위 정보를 갖고 상장을 시킨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몰랐다면 NH투자증권이 주관사로서 무능한 거죠. 근데 실적이 이렇게 나온 이상 NH투자증권도 그 주관사 쪽에서도 그 발행사에 의해 속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이 발행사가 주는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좀 보수적,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하는 것이고 적극적이고 좀 능력 있는 실력이 있는 주간증권사라면 이 업계에서의 평판이나 이런 것도 조사해서 파두가 제출해주는 그 데이터가 그 나름대로 시장에서 정확한 데이터인지도 확인해 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지 않고 그 주는 데이터만 갖고 고지고대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숫자 장난이죠. 그렇게 해서 상장을 시켰는데 이 상장하자마자 한 2달, 석 달밖에 안 된 회사가 이 실적이 이렇게 뭐 1억대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유가증권 신고서상, 즉 사업보고서상 써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나 추정치들이 이게 말 그대로 이 실제적인 사실을 담고 있지 않고 상장을 목적으로 한 허위 데이터일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허위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고 그에 따라서 상장 허가를 받았다면 이거는 이 상장 폐지 사유에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부터 이 상장 심사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파두의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이 분석이 이 IPO 팀에서 이렇게 엉터리로 됐다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게 이 숫자와 현실이 너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투자자들을 우롱한 것이고
이렇게 투자자들이 불신을 사게 되면 이제 IPO도 이제 사람들이 공모주 청약하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청약에 응하지 않죠. 그래서 사기를 친 건데요. 이 파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도 책임을 명키 어렵기 때문에 뭐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례는 두고두고 우리나라 IPO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